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격한 집값 하락의 정부는요, 임대사업자 카드를 부활시키는데, 결국 돈 있는 사람들 집은 매수하라, 이런 신호를 주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먼저 임대사업자라는 것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한 목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임대사업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번에 장기 10년 임대, 매입 임대가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허용 안 하다가 이제는 장기 10년 매입 임대,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으로 부활되는 거죠.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을 본다면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 신규 아파트가 됐죠. 따라서 공동주택이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최초 분양 시, 최초 분양하는 경우, 그런 경우 60에서 85제곱미터 사업자는 25 이상 임대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사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는 80에서 100%,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50% 취득세 감면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보면 수도권을 보면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가 돼야 되겠죠. 또한 국세를 본다면 매입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를 복원해 주겠다.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 법인이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 가세 를 배제해주겠다라는 거죠. 또한 대출 규제 완화인데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해서 추진하겠다. 아주 확정된 건 아니죠.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거고,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해주겠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예전처럼 임대사업자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저희 생각으로 본다면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이 확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집값 하락. 그래요, 여러분. 집값이 올라가야지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또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집값이 올라가야지 이제 매수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할 때는 아무리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올라가야지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질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예 가세가 안 되죠. 내가 2억 5천 주고 샀는데 그게 2억 3천이야. 그럼 떨어졌잖아요. 이처럼 떨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뭐니 해도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아무리 세금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집을 사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전세금 하락. 그래요. 지금 다주택자 분들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전세금 하락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세 금액이 떨어지니까 기존의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근데 다주택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근본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임대사업자를 부활한다. 그래. 전세금 또한 올라갈 때 임대사업자의 영향이 큰 거지. 이처럼 전세금이 떨어질 때, 과연 임대사업자 부활의 의미, 그러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내가 샀는데 집값 떨어져, 전세금 떨어져. 그리고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만기가 되니까 나간다고 그래. 이제 그런 고통에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부활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취득세 부담인데, 다주택자들은 지금 취득세 중과세로 인해서 12%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취득세 12%를 6%, 취득세 8%를 4%로 인하해 준다고 하여도 결국 6%의 취득세만 하여도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죠. 3억짜리 아파트를 임대 놓기 위해서 매수를 했는데 취득세가 1%야. 그럼 300만 원인데. 그렇죠? 300만 원.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0.1% 하니까
330만 원의 취득세가 부담이 되는데 이 취득세가 6%일 때는 취득세만 1,800만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지방교육세 0.1, 180만 원 더 하니까 거의 뭐 1,98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 거의 뭐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이 취득세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 3억짜리를 샀는데 취득세만 2천만 원이야. 야 이거 뭐 임대사업자 부활해서 세금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이 취득세가 너무 좀 세다. 아직까지는 취득세가 너무 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처럼 취득세가 높은데 선뜻 매수한다는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됐죠. 그래요. 내년 뭐 2023년 5월달 초로 만기가 되는데 이제는 1년 동안 또 연장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2024년 5월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굳이 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해도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예하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또 내년 초에 즉 3월달쯤 되면 양도소득세 인하 개편도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또 인하를 해주고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중과세도 일정 부분 또 손을 볼 거 아닙니까? 즉 양도세, 중과세 이렇게 뭐 폐지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흐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어차피 뭐 인하되거나 줄어줄 거. 내가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세금 혜택으로 큰 혜택을 보는 게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부분은요. 오락가락하는 정책 변동. 그래요. 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서 이거 뭐 어디 장단에 이렇게 춤을 춰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는 뭐 임대사업자 등록제로 임대사업 하라고 난리를 치고 집값이 급등하자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려놨다.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다주택자들 악의 축이다. 이렇게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또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임대사업자 혜택, 세금 혜택을 아예 뭐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확 줄여버리고. 더 나아가서 민간 임대사업자를 아예 뭐 실질적으로 폐지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세금 혜택 보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제 세금 중과세 때릴 건 다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집값이 이제 뚝뚝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매수 주체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매수세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다시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겠다. 이거 뭐 어디 장단에 뭐 발을 맞춰야 될지. 그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 이게 뭐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본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죠. 내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10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또 급등해서 그러면 뭐 감사하겠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가격보다 더 하락했어. 그러면 뭐 세금 혜택이 별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현재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현재는 전세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라는 거죠. 10년 동안 임대는 나야 되고 참 이런 분위기인데 누가 과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까요? 차라리 그냥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월세 받고 그렇죠? 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시키고 그러니까 눈치껏 팔 시기가 되면 팔고 이런 것도 낫지 않을까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임대사업자 부활 큰 의미가 없는 이유 그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